저희가 이게 구축을 해도 잘 관리해서 살기 좋아요. 교통도 편리하고 시장이랑 병원도 아주 가깝고요. 네, 이게 오래된 아파트라서 이 누수는 없을까요? 아유, 그런 거 전혀 상관없어요. 자, 그럼 뭐 계획합시다. 구축 아파트를 구입하기로 한 김매수 씨. 계약은 별 문제 없이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야, 이제 여기가 내 집이구나. 아유, 이제 집주인 눈치 안 보고 편안하게 살겠다. 오랜 꿈이었던 내 집 마련을 이루고 행복한 노후를 기대했는데요. 그런데 새로운 집에서 살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누구세요? 저 아랫집에 사는 사람인데요. 지금 저희 집 천장에 물 난리가 났어요. 뭐라고요? 같이 좀 가보세요. 여기 보세요. 아니 천장이랑 거실이랑 벽지랑 다 젖었잖아요. 아니, 이거 분명히 누수 없다고 그랬는데. 없기는? 내가 이 집에서 30년을 살았는데 윗집에서 누수만 몇 번째인지 아세요? 이에 급히 박매도 씨를 찾아간 김매수 씨. 집에 누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보수공사 다 했어요. 아니, 그럼 계약할 때는 왜 얘기 안 했어요? 아니, 공사하고 나서 다 해결된 줄 알았죠. 김매수 씨는 박매도 씨가 누수 이력을 숨기고 집을 팔았다며 수리비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뭐? 누수 피해를 보상하라고? 이게 말돼? 거기에 사기 혐의로 고소까지 했는데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누수가 있었다면서요. 예, 그렇긴 하죠. 그런데 왜 매수인이 물어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니, 일부러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공사를 해서 다 해결된 줄 알았죠. 결국 오랜 재판 끝에 박매도 씨는 무죄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무죄를 판결한다. 그런데 이게 뭐야? 손해배상 청구서? 본 계약은 현시설 상태의 매매 계약임. 계약서에도 현시설 상태의 매매라고 적혀 있고 누수도 다 수리하고 팔았는데 내가 책임져야 하는 거야?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아도 누수로 발생한 손해는 배상해야 하는 걸까요? 아, 이거 형사처벌 받았잖아요. 그런데 또 민사가 또 날라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중처벌 아닌가요, 변호사님? 이거 좀 네, 남상희 씨처럼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억울하죠.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이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형사와 민사는 완전히 구분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지금 경찰이 오셔서 무죄 받은 그거 있잖아요. 그거는 형사예요. 그래서 나쁜 마음을 먹고 아예 일부러 속여서 고의를 가지고 이런 사기 행위를 했느냐라고 하면 그게 형사처벌이 되는데 이 경우는 아니잖아요. 나는 그렇죠. 수리해서 다 고쳐진 줄 알아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 하면 고의가 없기 때문에 무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민사는 법적으로 처벌받는 게 아니고요. 손해받은 그 매수인에게 돈으로 물어주는 개념입니다. 이건 아예 달라요. 이거는 이러한 매매 하자 소송은 집주인이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고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도 따지지 않습니다. 무과실 책임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집주인이 나는 진짜 몰랐고 고쳤으니까 아무 문제 없는 줄 알았다 하더라도 집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 그 계약 당시 하자가 있었다라는 점만 입증이 되면 돈을 물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법원도 현 상태대로 계약한다라는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치명적인 누수 같은 하자가 발견이 된다면 매매 하자 담보 책임 꼭 져야 된다라고 판결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형사로 무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안심하시면 안 돼요. 민사소송 따로 당하실 수 있습니다. 아유. 이런 상황 미리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물을 셀 때 보험을 받잖아요. 네. 보험 청구를 하는데 누수 보험금을 탄 적이 있는지를 확인하면 그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을 보여줘. 이력서 보여줘 하면 개인 사생활 보호 때문에 안 되는데 실제로 물이 새서 이제 진행이 될 때, 소송이 진행이 될 때는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 활용하면 좋고요. 집주인 입장에서 이제 매도인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 결국에는 다 들통이 납니다. 그냥 속여서 내가 3번을 수리했는데 그냥 말하면 괜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쓱 속이고 팔았다가 나중에 문제되면 소송 걸리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국 소송이 진행이 되면 양옆에 있는 변호사님이 돈을 벌잖아요. 그러니까 소송까지 가지 말고 미리미리 이실직고를 좀 한다면 저는 소송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서로 원만하게 타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매도 주로 얘기를 하지만 사실 전세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세 들어갈 때 하자 확인하는 거 매매 때랑 똑같이 하면 되겠죠? 똑같지 않습니다. 서로 입장이 다릅니다. 매매 같은 경우는 이제 하자 담보 책임이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집을 샀는데 하자가 있으면 이전에 팔았는 분한테 어떻게 합니까? 내가 공격을 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증거를 찾아서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할 수도 있는데 세입자 같은 경우는 방어적인 입장이에요. 원상 복구의 의무가 있잖아요. 네. 야, 너가 잘못 사용해서 집에 하자가 생겼잖아. 세입자 너 잘못이야. 벽지가 왜 이래? 원래 깨끗했는데?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또 변호사님한테 가게 되면 돈이 들어가니까 그 전에 뭘 예방을 해야 되겠습니까? 처음 집 들어갈 때 요즘 스마트폰 좋으니까 사진을 다 찍어야 됩니다. 네. 모든 구석구석, 방도, 문도, 벽지도 다 사진을 찍어두면 나중에 너 잘못이지? 너가 수리해! 사진 보세요. 제가 입주할 때 이 사진 있잖아요. 그럼 전세 계약을 갱신할 때도 있잖아요. 갱신할 때도 사진 한 번 더 찍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뭐 엉뚱한 사진 우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런 거 사진 찍지 마시고 집 왜요? 사진을 찍을 수도 계약할 있지. 때, 담보할 때 사진 찍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매매든 전세든 사진을 잘 찍어두는 것이 든든한 보험이 될 수 있다.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문제는 이것이 힌트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죠. 딱 이 올수리에 관련된 이런 문제 티버트 퀴즈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잘 들어보시죠. 집 보러 갔을 때 집주인이 여기 완전 올수리했어요 하면 1번 안심하고 계약해도 된다. 2번 오히려 더 꼼꼼히 확인해야 된다. 야 이거 딱 적절한 문제입니다. 이거. 네. 타이밍이 정확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 집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세입자 입장에서 또 억울한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장마철 집중호우가 이어지는 7월. 아파트 누수와 침수 피해로 분쟁을 겪는 집도 늘어나는데요. 누수가 잦은 여름이면 더욱 바빠진다는 손해사정사 한 분을 찾아가 봤습니다. 보험 사고가 접수됐을 때 보험금을 주는 것이 맞는지 또 준다면 얼마를 줘야 되는지를 따져보는 역할입니다. 작년에만 해도 저희가 한 200건 정도 처리를 했었는데 올해는 그 문의가 훨씬 늘어서 한 3배 정도는 더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날도 누수 문제를 상담하기 위해 한 의뢰인이 찾아왔는데요. 제가 누수 문제 때문에 왔는데요. 누수 원인을 확인해 보셨나요? 온수 배관이 깨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아랫집에서 저한테 탐지비, 수리비 다 이렇게 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집 주인에게 한번 말씀해 보셨나요? 제가 살다가 그런 거니까 저보고 뭐 개인 보험 이런 거 처리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여기 배관은 그 배관의 노후와 또는 어떤 균열로 인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배관은 임차인분께서 관리하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집 주인의 책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임대인분께 좀 여쭤봐야 될 부분이겠네요. 대부분의 보험은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되는데요. 다만 가입 시기가 2020년 4월 1일 이전이라면 소유하면서 살고 있어야만 보상이 되므로 집주인의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라면 집주인이 임대인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어야 보상이 되고요. 반면 2020년 4월 1일 이후에 가입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소유하면서 살고 있지 않더라도 증권에 명기된 주소이면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철수 씨는 이어서 며칠 전 받은 공사 견적서를 보여줬는데요. 아직 공사는 시작하지 않으신 거죠? 견적만 받은 상태입니다. 네, 좋습니다. 공사 진행 전에 피해 범위와 정도, 금액이 적정한지를 꼭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그냥 공사 진행한 다음에 영수증만 제출하면 보상 받는 거 아니에요? 보험금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일부만 지급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큰 돈 들여서 공사한 다음에 일부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공사 견적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보험 사고를 접수해서 손해사정사에게 미리 평가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공사 진행했다가 머리 많이 아플 뻔했네요. 이후 김철수 씨는 집주인과 협의를 통해 수리비 부담 없이 누수 문제를 잘 해결했습니다. 위층에서 물이 샜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거주자의 책임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똑같이 물이 새더라도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달라지고 또 금액도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독립손해사정사를 무료로 선임해서 보험사랑 이해관계 없는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제도도 있으니까 꼭 이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